안녕하십니까. 지금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주요 용어 중에서 파일과 폴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랑 같이 컴퓨터 강의를 따라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문서, 사진, 영상 자료 하나를 일컫는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유의 파일명, 앞에 있는 고유의 파일명,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확장장명,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용됐다는 그런 두 개의 이름을 합쳐서 파일 이름을 표기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컴퓨터 출력이라고 하는 .txt라고 하는 파일 이름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고유 이름은 컴퓨터 출력이라고 하는 고유 이름 만의 이 파일의 고유 명칭이고, txt 텍스트를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그런 파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워드 같은 경우는 주로 txt나 doc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이런 텍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컴퓨터 출력이라는 파일이다. 이게 파일 명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파일 명칭, 각각의 파일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저장고 역할을 하는 게 폴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일과 폴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스크린을 가지고 컴퓨터에 접속을 했을 때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컴퓨터를 켰습니다. 컴퓨터를 켜게 되면은 어떤 운영체제,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쓰느냐에 따라서 레이아웃, 구성 내용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윈도우 8을 쓰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윈도우 8의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윈도우 8의 화면을, 초기 화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는 그 전에 이제 윈도우 8 같은 경우는 다른 화면을 뜹니다만은, 원래는 윈도우에서 키면 이런 화면이 되게 돼 있죠. 그러면은 스타트 화면을 눌러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다른 운영체제와 같은 스크린으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되는데, 이 스크린에 보시면은 이 메인 화면에 들어가 있는 각종 아이콘들, 이게 이제 실제로 내가 만든 문서도 여기 들어가 있을 수 있고, 폴더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하나의 아이콘으로서 자리를 잡습니다. 제 경우는 지금 좀 강의 내용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새로 컴퓨터를 깔게 되면은 보통 아이콘이 한 줄 내지는 두 줄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게 돼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집어넣으실 수도 있고 또는 밖으로 빼실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컴퓨터에 보시면은 알아두면 상당히 유용할 뿐만 아니라 거의 필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맨 밑에, 일반적으로 맨 밑에를 작업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컴퓨터가 작업하고 있는 내용, 컴퓨터에 또는 어떤 스타트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컴퓨터의 작업 표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웹브라우저, 그 다음에 파일 매니저 또는 윈도우 익스플로러, 윈도우 탐색기, 그 다음에 컴퓨터 웹사이트를 여는 또 다른 웹브라우저 크롬, 파이어박스, 그 다음에 엑셀 프로그램, 워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끝을 보시면은 시계, 시간,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툴이 있고요. 랭귀지,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이제 왔다 갔다 쓰실 수 있는 랭귀지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의 볼륨 컨트롤, 뮤트를 하거나 또는 볼륨을 조정하는, 크기를 조정하는 그런 툴도 있고, 삼각형으로 되는 것들이 이제 인터넷 접속 표시 도구입니다. 현재는 언업트레드 약자를 따서 OTI라고 하는 인터넷에 지금 라우터를 통해서 또는 모뎀을 통해서 접속이 되어 있다는 상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 네트워크 리스트를 쭉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이동해서 쓰실 때 해당되는 컴퓨터의 주변에 접속이 가는 인터넷을 찾아서 접속을 하시면 되고,
어떤 그 대부분의 경우는 그 접속을 하면 암호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암호는 그 인터넷을, 인터넷, 인터넷의 그 주인이죠. 그 라우터나 모뎀의 주인, 한테 그 패스워드, 암호를 묻으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와이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데이터를 사서 쓰는 경우, 일정 데이터를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인터넷이 되는 지역, 내가 집이나 사무실에 와이파이를 접속이 된 그 상태죠. 데이터를 초과해서 사용할 거는 반드시 와이파이를 연결을 시켜놓고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일정 사용 용량을 초과하더라도 와이파이를 쓸 때는 전부 그 무료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무료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요금을 컨트롤하는 데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와이파이를 얘기를 합니다만,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툴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스터마이즈 하게 되면 이 작업 표시들이 많이 표시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필요 없는 것들, 뭐 없어도 되는 것들이 전부 이 show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필요 없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불필요하고 잘 쓰지 않는 것들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지금 잠시 일단 끄겠습니다. 여기서 누르시면 커스터마이즈를 누르세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show라고 되어 있는 거를 hide로 감추세요. 없어졌죠? 이 show라고 되어 있는 거를 hide로 감추시면은 불필요한 아이콘들은 다 여기서 표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 중요하니까 그냥 살려두고 있고요. 랭귀지바 많이 써야 되니까, 한글과 영어를 많이 써야 되니까 놔두고 있고, 볼륨 컨트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쓰기 때문에 놔두고 있고, 인터넷에 접속한 것도 표시가 되게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돼가지고 안으로 묶어버렸죠. 그래서 간결하게 이렇게 작업 표시를 설명 표시를 이렇게 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표시의 왼쪽은 주로 파일이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세팅과 설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툴들이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가운데 아무데나 눌러가지고 보시면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 거는, 자, 워드도 작업을 하고 있고, 엑셀도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인터넷도 한두 개 열려 있고, 이렇게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메인 화면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 가려면 이걸 다 끄거나 아니면 이렇게 축소시켜서 일일이 다 축소시켜 놓고 이렇게 해서 메인 화면으로 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떤 식으로 열려 있다 하더라도 메인 화면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통해서 Show the Desktop, 바탕화면 보기 또는 바탕화면 가기를 누르시면 메인 화면을 이렇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how the Desktop 가지고 메인 화면을 누르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보시면은 태스크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하나 더 알고 넘어갈 거는, 태스크 매니저를 누르시면은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일정 작업 내용들이 이제 표시가 되게 됐습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 여기 이제 퍼포먼스 눌러보세요. 퍼포먼스 눌러보시면은 CPU가 한 27%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동하게끔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메모리도 거의 4기가 되는데 3기가는 조금 안 됩니다만은 2.6기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CPU 같은 거를 보통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10% 미만에서 활용을 하게 되고, 메모리도 절반 50% 미만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CPU 사용량이나 메모리 사용량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보였다시피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한 서너 개를 지금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오피스 프로그램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 데스크 매니터, 파일 매니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 태스크 매니저도 지금 오픈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시다가 컴퓨터 속도가 늦어지거나 또 스무스하게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 태스크 매니저를 눌러서 퍼포먼스를 보세요. 그래서 CPU 사용량이나 메모리 사용량이 좀 많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 사용량을 일시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그 바로 옆에 있는 프로세스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CPU가 현재 28%, 메모리가 67%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CPU를 조금 더 10% 미만대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주범을 찾아야 되는, CPU를 차지하고 있는 주범, 예를 들어서 0. 몇 프로도 있습니다만은 14.2%,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프레젠테이션 이 프레젠테이션 비디오 영상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CPU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10% 미만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컴퓨터에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데스크탑 매니저, 윈도우 매니저는 지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자체가 윈도우 매니저거든요. 태스크 매니저 또는 윈도우 매니저 물론 성격은 틀립니다만은 태스크 매니저라든지 윈도우 매니저를 끄게 되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건 사용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0.4% 지금 태스크 매니저, 지금 말씀드린 이 화면이 태스크 매니저입니다만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달리 웹브라우저 사용하는 거 이외에는 특별히 많이 잡아먹는 게 없어요. 다만 앞에 말씀드린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 프로그램 때문에 CPU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줄일 게 없는데, 만약에 줄이고 싶으시면은 이 파일박스를 표시를 하고 이거를 엔드 태스크, 작업 종료를 시키시면은 이만큼의 CPU 용량이 더 좀 좋아지게 되겠죠. 다만 파이어박스는 내가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내가 구글 크롬을 쓰고 있기 때문에 파이어박스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엔드 태스크를 하면은 CPU가 그만큼 좋아지고, 따라서 메모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 용량,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량을 줄이면은 절반 50%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의 작동 상태가 조금 더 스무스하고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표시줄에서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줄 알면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 오른쪽 마우스를 보면 어떤 게 나올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뷰, 그럼 아이콘을 지금 미디엄 사이즈로 했는데 큰 사이즈로 보고 싶다. 그럼 크게 볼 수도 있고요. 이건 너무 크다. 제일 작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너무 작다. 그러면 중간 사이즈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콘 배열도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름 순서로 정리하겠다.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겠다. ABC 순으로 정리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날짜별로 이 아이콘을 만들어낸 날짜별로 정리하고 싶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아이템 타입, 성격, 유형별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유형별로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콘은 위치는 이거는 이쪽으로 빼겠다. 이렇게 빼실 수도 있고, 다시 넣으실 수도 있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우스를 왼쪽 마우스를 해서 꼭 누르고 계시면서 누르면서 이렇게 끌어당기게 하면은 왔다 갔다 조정이 가능하죠. 그 이외에 이제 여기에 이제 스크린 레졸루션이라는 것도 있고, 새로운 어떤 폴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픽,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모니터를 하나가 아니라 외장 모니터를 같이 연결한다든지, 프로젝터를 써서 이 컴퓨터를 프로젝터로 프레젠테이션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래픽 이 옵션을 다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좀 기초편에서 다루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포인트는, 이 메인 스크린을 뜨면은 메인 스크린을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고, 이 메인 스크린의 성격을 잘 아셔가지고 각 아이콘들을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지, 또 이 스크린의 화면 조정은 또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고, 작업 표시줄에서 왼쪽은 프로그램이나 파일 같은 것들, 오른쪽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유용한 툴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파일과 폴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업 표시줄에 지금 화면에서 제 왼쪽에서 두 번째를 누르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 프로그램은 윈도우 익스플로러, 윈도우 탐색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파일 매니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름을 어떻게 부르던 간에 누르면은 대개는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Favorite, 즐겨찾기, 라이브러리, 서재, 도서관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홈그룹, 그 다음에 컴퓨터, 네트워크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 Favorite을 눌러보시면요, Favorite 안에는 주로 많이 쓰는 게 데스크탑을 누르시면은 현재 바탕화면에 표시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파일 매니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파일 매니저. 그래서 이 바탕화면에서 뭘 하셔도 되지만은 파일 매니저를 오픈해서 데스크탑에 있는 어떤 파일이나 폴더들을 조정하고 싶을 때, 수정하고 싶을 때 여기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폴더가 있어요. 이 다운로드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받는 어떤 파일이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다운을 받는 것들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다운로드 폴더 안에 다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별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이나 프로그램을 다운받았는데 이거를 저장을 하긴 했는데 어디다 저장했는지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 다운로드의 다운로드 폴더에 보시면은 그 파일들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 파일을 다시 원하는 폴더에다가 집어넣으실 수도 있고 카피해서 쓰실 수도 있고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 이제 드랍박스라는 거 있는데 드랍박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메일 가지고 파일을 이제 전송하거나 받거나 할 때 그 용량이 커서 전송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일을 보내야 되는데 그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드랍박스입니다. 이 드랍박스는 보통 소량 몇 메가바이트 또는 킬로바이트 단위의 그런 파일은 이메일 보낼 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수십 메가바이트 또는 그 이상의 용량을 차지하는 프로그램들일 경우에는